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43일차 예산의 종류 들어갈 거고요. 양이 좀 많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9-12번까지 지금 무려 6개, 7개의 주제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가볍게 빨리빨리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43일차 예산의 종류 들어갑니다. 자, 일반 회계는 아시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국가의 살림살이를 운영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세입이 조세 수입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국가가 보통 국가의 기본적인 사업을 위한 경비 지출, 일반적인 살림을 하기 위한 게 일반 회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별 회계는 따로 봐야 돼요. 별도로 계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작성을 해야 해요. 특정한 세입으로 보통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은 개별법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통, 목수특기, 단, 주특기 기억하시죠? 특기가 들어가. 자, 그거는요. 특별회계와 기금이 예외라는 거고요.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 그다음 통일성의 원칙 두 가지의 예외가 되죠. 예산을 하나로 편성하지도 않고요. 모든 수입이 다 한꺼번에 통일되어야 하는데 별도의 수입으로 별도의 지출을 감당하면 안 되는데 별도의 수입으로 별도의 지출을 감당하니까 통일성의 원칙도 예외가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단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것은 정부 기업에 대한 특별회계, 정부 기업 예산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의 정부 기업을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양곡, 그 다음 조달, 그 다음 우체국 예금, 그 다음 우편, 이렇게 네 가지가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에 해당하고요. 정부기업 예산법. 책임운영기관도 100%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책임운영기관 중에 일부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은 아시겠지만 정부기업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기업입니다. 이들도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요. 공기업 특별회계죠. 그리고 중앙정부랑 제일 큰 차이가 교육비에 관련된 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에 대한 약간 사업적인 성격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교육을 처리하는 성격 강하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 따로 운영이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세입 세출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재정 운영 주체의 자율성도 크고 그리고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일단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도 곤란하고 입법부의 예산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특징이 됩니다. 물론 일반회계와 함께 입법부가 실제 예산안에 대한 편성 심의 의결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단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입법부의 통제에선 좀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우리는 기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기금은 아시겠지만 국가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자금을 어디가 핵심이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법률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재원은 다양합니다. 일반 회계로부터 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출연금, 부담금 등의 다양한 재원들이 보통은 전제가 됩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기금이 되지요. 그래서 기금 관리 주체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받고요. 정부의 국회 제출, 이 국회 제출 날짜 역시 우리 예산하고 동일해서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입니다. 어쨌든 예산하고 절차가 똑같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기금을 별도의 장부로 쓰고 듣죠. 특정 수익과 특정 지출이 연계가 되고요. 예산보다 좀 더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의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이 훨씬 더 자율성이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예산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은 다 별도로 계리가 되잖아요. 보통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따로 있고 기금이 있고 하지만 통합재정은 이 전체를 다 같이 한꺼번에 망라해서 따지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총망라해서 세입과 세출을 따지는데 이때의 특징 총계의 개념을 쓰지 않고 순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 거래나 보전 거래 제외하고 따지는 개념이고요. 현재에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가 다 같이 포함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정의 활동의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고요.
국민 경제의 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건전한 재정 판단 및 유도, 국가 간의 재정 비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융자 지출 항목입니다. 융자 지출이라는 것을 융자 지출에 대한 내용 역시 재정 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통합 예산에 대한 얘기들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 조세 지출 예산 아시겠지만 세제 재원을 통해서 제공한 혜택을 예산의 지출로 인정합니다. 조세의 감면을 지출로 보는 것, 이걸 조세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세 지출입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은 한번 만들어지면 보통 법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은 편이고요. 가시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과세 형태로 운영이 되면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조세 지출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조세 지출 예산이죠. 그래서 조세 지출과 예산을 좀 따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9-10 성인지 예산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기준을 두고 있고요. 제가 성인지 예산은 항상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그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이게 성인지 예산이고요. 성인지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 작성할 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이런 게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과 협의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서 각 중앙 관서회장이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예산서만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결산서도 만들죠. 그래서 결산서, 정부는 남녀 평등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효과 분석, 평가 등이 포함되는 보고서를 써야 되고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9-11번 들어갈까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 예산. 최근에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를 제한하는 조건은 진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올해 2022년 국가직에서는 본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 언제가 성립 시점인지 성립 시점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기국회의 당초 예산, 당초의 원래대로 일정대로 만들어진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경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그걸로 정부가 변경을 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잘못하면 팽창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사유를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우리 보통 세 가지, 전쟁이라든지 혹은 대규모의 재해, 자연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재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수해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될 수 있겠죠. 또는 경기 침체, 남북관계 변화, 대량 실업도 들어가겠네요. 대량 실업. 한 번씩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네 가지가 사유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내외에 중대한 뭔가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을 때,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요만큼은 꼭 외웁시다. 전쟁, 대규모의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생겼었을 때, 자, 그래서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해요. 추가 경정 예산은. 하지만 성립 후에는 본예산과 통합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결산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현재 우리나라 1960년대에 도입되어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제도, 바로 준예산제도인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정예산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적이 없고요. 가예산은 도입한 적이 있죠. 1공화국 시기에 도입을 했다가 60년대, 2공화국 때부터는 준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선지의 내용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은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세출은 국가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 지출로 구성이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요, 세입 세출 별도 계리하고요. 만약에 정부가 세출 예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출 예산은 여러분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는 개별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별회계, 사실 기금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회계, 기금 모두 다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고요.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특별회계와 정부기업예산법에 적용을 받는 네 가지 사업의 특별회계가 존재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모든 지방직영기업, 포인트가 지방직영기업입니다. 공사나 공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대상이 되고요. 특별회계는 재정 운영 주체의 자율성을 증대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수지가 명백하고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될 수 있고요.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금 들어갈게요. 기금.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운용하려고 할 때 법률로 만듭니다. 이것도 포인트예요. 법률 설치.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지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기금은 예산에 지금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까지 보셔야 되겠죠. 너무 말이 길어요. 세입 세출 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별도로 현재 운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출연금, 부담금, 재원이 다양합니다. 보통 융자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통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역시 일반 예산처럼요.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요. 특정 수익과 특정 지출을 연계. 그래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에 둘 다 예외가 되고요. 한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해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통합예산입니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괄합니다.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 지출을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급, 세입, 세출행 항목 포함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존거래는 제외한 순계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하고요. 중앙과 지방 모두 다 포함해서 현재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재정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에 기금, 세입, 세출 외에 자금까지 포함해서 다 한꺼번에 파악하는데 다만 순계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조세 지출 예산이요. 세제 지원을 통해서 제공한 혜택을 예산 지출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지출은 여기까지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 요거까지 예산으로 보는 게 조세 지출 예산입니다. 자, 예산 지출이 직접적인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 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적 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의 감면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성인지 예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부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성인지 결산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의 분석, 이게 예산서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에 따른 실제 실적, 평가, 효과 분석 등이 지금 결산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하는 예산이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 그래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미 성립됐다라는 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미 다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추가할 때 보통 추경을 편성합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그 편성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요. 전쟁이나 대규모의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등과 같은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보통 편성이 되고요. 편성의 사유는 제한하지만 편성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많으면 한 해에 4번도 될 수 있고요. 아예 편성이 안 되는 해도 있었죠. 자, 준예산은요,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계연도 개시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때 편성되는 게 일반적이죠. 자, 준예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4번 우리나라의 재정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의 투명성은 커져요. 하지만 항구성이나 지속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X.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X입니다. 통합재정은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모두 포괄하고요.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파악하게 합니다. 맞죠? 예비 타당성 조사, 정부가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300억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하는 대규모의 사업. 그래서 건설, 정부와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교육, 보건, 환경 분야 역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X. 정답이 되는 현재 옳은 선지는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5번도 볼까요? 예산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래요.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고요. 추경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결산은 함께 포함해서 진행을 해주게 되죠.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되는 예산이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등의 경기 부양은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추경 편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리엘은 X가 됩니다. 정답이 되는 것은 기억 디귿 2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43일차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모도 이제 거의 끝이 보여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고생하시면 아마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